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수억 원짜리 손절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억, 10억씩 깎아서라도 매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매물을 던지고 있는 주체, 바로 중국인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수억 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빠지는 건 처음입니다. 중국인이 왜 지금 빠지고 있는지, 이 돈이 빠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영상 하나로 전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가는 20억 중후반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틈새로 5억 원을 깎은 매물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던지느냐? 중국인 집주인들입니다. 한때 7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들고 한국 부동산을 휩쓸었던 사람들이에요. 강남, 송파, 마용성 할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사들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익 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빠지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독특해요. 한국인 집주인은 호가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조금씩 내리면서 눈치를 보거든요. 중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5억을 한 번에 내려 찍어요. 시장 호가가 25억인데 20억에 매물을 걸어버립니다. 이게 중개사무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 호가 차이가 5억씩 나는 매물이 동시에 걸려 있으니까요. 싼 매물은 전부 중국인 소유입니다. 이들한테 시장 가격이란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목표는 딱 하나, 탈출입니다. 1억을 더 받겠다고 한 달을 기다리느니 5억을 깎아서라도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사정없이 호가를 낮춰서 던지는 매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매 행렬이 시장 전체의 가격 기준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한 건만 실거래가로 찍혀도 그게 새로운 시세가 됩니다. 중국인 투기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이 매캐한 연기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 이게 둔촌 주공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 데이터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서울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외국인 매수량이 1년 만에 51%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특히 부동행이 1위 매수 국적이었던 중국인들의 거래량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중국인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한 해에 수천 건 사들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는 게 아니라 팔고 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 밀대를 생각해보세요. 중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때는 호가가 올라가고 실거래가도 따라가고 주변 단지까지 덩달아 들썩였죠. 한 단지에서 외국인이 서너 채만 높은 가격에 사도 그게 신고가가 되면서 단지 전체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밀이 썰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격을 밀어올렸던 바로 그 자본이 이제는 가격을 끌어내리는 중력이 되는 겁니다. 둔촌 주공에서 시작된 중국인들의 매도 행렬은 이미 서울 주요 단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남, 잠실, 목동까지 외국인 보유 물량이 하나 둘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이 균열은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붙이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떠받치던 외국인 자금이라는 기둥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국인 자본이 한국 부동산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가 33조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41, 2%가 중국인 소유예요.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의 이북배에 달하는 땅을 중국인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만 따로 보면 더 심해요. 외국인 보유 주택이 2022년 8만 3천 가구에서 2024년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21%가 불어난 겁니다. 이 10만 가구 중 절반이 넘는 56%가 중국인 소유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산 게 아닙니다. 서울 강남 3구하고 한강벨트 그러니까 용산,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이쪽에 외국인 매수의 39%가 몰려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수요가 탄탄한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깨끗한 돈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본 결과 불법과 위법 의심 사례 43건 중이니 1992으로 43%를 차지했습니다. 전세금 미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3년 8개월간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사고 123억 원 중인 비중이 40%를 넘었거든요. 이 자금이 들어올 때 뭐가 벌어졌느냐? 신고가가 찍히고 그 신고가가 단지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고 주변까지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서울 집값을 밀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엔진이 지금 역회전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가격을 밀어올리는 로켓이었는데 빠져나갈 때는 시장을 짓누르는 중력이 되어 33조가 넘는 외국인 자본이 일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동산이 그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손해보면서 서울 아파트를 던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되면 미련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억 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지고 있다는 건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건 쥐대거든요. 쥐가 도망치면 그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못 본 위험을 사람들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급하게 빠져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포위망을 점점 좁히고 있거든요. 자금 출처 조사가 전에 없이 강화됐고 불법 송금 루트도 하나씩 막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 빼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하 환전상 쓰거나 제3국을 경유해서 송금하는 편법이 먹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동시에 감시망을 조이면서 그 구멍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 넣을 때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뺄 때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한국 땅에 완전히 묻기 전에 마지막 비상구가 닫히기 전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중국인이 집을 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읽어낸 한국 부동산의 위기 시계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현금을 풀어야 할 진짜 바닥이 언제 오는지를 같이 읽어내야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이토록 급하게 처분하는 배경을 알려면 중국 본토 안쪽 사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 완공됐는데 주인을 못 찾은 빈집이 1억 채입니다. 14억 인구나에서 집이 1억 채가 비어있으면 이건 그냥 침체가 아니라 내수 부동산이 통째로 주저앉은 겁니다. 주요 도시 아파트 값은 고점 대비 30%에서 40%까지 빠진 곳이 수두룩하고요. 근데 문제가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LGF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 융자평대, 쉽게 말하면 중국 지방정부가 돈 빌리려고 만든 특수법인이에요. 도로 깔고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만드는데 쓸 돈을 법인 이름으로 빌린 겁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토지 분양 수익이었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구조였는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땅이 안 팔립니다. 빚은 쌓이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면 기업 대출이 끊기고, 기업이 쓰러지면 실업이 터집니다. 도미노예요. 여기에 디플레이션까지 시작됐습니다. 물건값이 떨어지고 기업 매출이 줄고 월급이 깎이고 소비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만 20%를 넘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에 사는 투자자가 서울 아파트 시세 오르길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본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해외 자산 시세 차익을 따질 처지가 아닌 겁니다. 당장 현금이 급합니다. 사업 자금 메워야 하고 빚 갚아야 하고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서울 아파트 매도는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당장 숨통을 트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매예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미국 채권이나 일본 주식을 먼저 팔면 되지 않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현금화되는 자산이 있는데 굳이 팔기 어려운 서울 아파트를 1순위로 던지는 이유가 뭐냐? 한국 정부가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금 출처 추적을 역대급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금 출처가 좀 불투명해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매수 자체에 제한이 없었고 신고만 하면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취득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송금 경로가 적법한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를 국세청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걸리면 추징금의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맞아요. 여기에 더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예요. 둔촌주공처럼 분양 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일정 기간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합니다. 3년간 유예됐더니 의무기간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베이징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서울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안 하면 과태료에 매각 명령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금줄이 파헤쳐질 위험 거기에 직접 살아야 한다는 족쇄까지 동시에 채워진 거예요. 중국인 입장에서 서울 아파트를 들고 있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도 안 되고 갖고 있어도 안 되는 자산. 보유 가치가 여인 물건을 누가 붙들고 있겠습니까? 던지는 게 당연합니다. 중국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싹쓸이할 수 있었던 비결. 자기 돈을 많이 넣은 게 아닙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를 지렛대로 쓴 거예요. 갭 투자입니다. 자기 돈 3억에서 5억만 넣고 나머지는 한국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채우는 구조였죠. 집값이 오르면 자기 돈 대비 수익률이 200%, 300%까지 뛰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작동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어요.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역전세 폭탄입니다. 입주 때 억지로 맞췄던 전세금을 돌려줄 현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베이징에서 서울로 날아와 직접 살 수도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다가오고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고 팔자이 살 사람이 없는 삼중고에 빠진 겁니다. 눈치 빠른 스마트 머니들은이 구조가 무너지는 걸 진작게 알아채고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매물을 받아줄 매수자마저 시스템적으로 사라졌어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5%포인트 이상 가상금리가 붙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김대출이라는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작년까지는 은행에서 6억 원까지 대출이 됐습니다. 근데 DSR 3단계 적용되면서 한도가 4억 2천으로 줄었어요. 1억 8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자기 돈을 11억 가까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직장인이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요.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구조적으로 멸종한 겁니다.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10억 원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DSR 3단계 시중금리까지 높은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바닥이거든요. 평범한 내국인도 못 사는 집을 중국인이 5억 깎아서 내놓는다고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자한테 무슨 의미냐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산이 녹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22년에 환율 1,200원일 때 2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이 있다고 칩시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67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80원이 됐어요.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20억이라고 해도 달러로 바꾸면 개 33만 달러입니다. 집값은 한 푼도 안 빠졌는데 달러 기준으로 34만 달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5억이 공중에서 증발한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집값까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차손의 시세 하락까지 이중으로 맞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루가 지날수록 돈이 녹는 구조인데 버틸 이유가 없어요. 이 흐름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강남 3구의 외국인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강남이면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곳입니다. 그 강남마저 외국인 스마트 머니들이 등을 돌렸어요. 이 사람들은 강남을 대한민국에서 거품이 가장 심한 위험 자산으로 판단하고 떠난 겁니다. 중국 자본 이탈, 규제 압박, DSR 3단계, 환율 폭등 여기까지만 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본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역전세입니다. 앞에서 말한 갭투자 구조 기억하시죠? 전세 끼고 들어온 중국인 집주인들. 그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가 결정적이에요. 둔촌 주공만 봐도 약 1,000세대의 2년 전세 계약이 올해 하반기에 만기를 맞습니다. 1,000세대요. 이게 현실에서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 오전세라는 가상의 세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 둘이에요. 2024년 하반기에 둔촌 주공 34평 전세 11억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중국 국적이었어요. 2년 지나서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중국에 있으니까요. 겨우 연결돼서 보증금 돌려달라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놨으니 최악은 면하겠지만 보험 처리에만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이사를 가야 하고 아이들 학교 문제가 생기고 임시 거처 구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요. 월세로 전환하면 월 25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연봉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로 빠지는 거예요. 계상이 두드리다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세대가 한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단위로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은 결국 두 가지밖에 지가 없어요. 법원 경매로 넘기거나 수억 원 낮춘 금매로 시장에 던지거나 둘 다 가격을 끌어내리는 방향입니다. 이 역전세 도미노가 둔촌주공 전세가를 무너뜨리는 순간 그 충격파는 서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방어되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달콤한 위로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대치인 8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8만 5천 건이요.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은 끝도 없이 줄 서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에 물이 가득 차서 벽에 금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안 터졌을 뿐입니다. 매물이 쌓인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느는 게 아니에요.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쌓이는 겁니다. 그 조급함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누군가 가격을 확 낮추고 옆집도 따라 낮추고 연쇄적으로 호가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 데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장이에요. 경매는 일반 매매 시장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가는 선행 지표거든요. 그 경매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콧대 높던 주요 입지 아파트들이 감정가를 밑돌면서 유찰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유찰입니다. 감정가 15억짜리 아파트가 첫 경매에서 안 팔리고 20% 깎인 12억에도 안 팔리고 결국 10억 근처까지 내려가서야
겨우 주인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고점에서 30% 넘게 빠진 가격에 낙찰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단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만 당하는 일이냐? 아닙니다. 중국 투기 자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해왔어요. 밴쿠버, 시드니, 토론토 들어가서 집값 올리고 규제 시작되면 던지고 떠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캐나다 밴쿠버예요. 중국 부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스위스 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거품 지수에서 밴쿠버가 세계 1위를 찍었어요. 결국 캐나다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15% 세금을 때렸고 2023년에는 아예 2년간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매입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토론토 콘도 판매량이 고점 대비 85% 폭락했습니다. 지금 밴쿠버 집값은 매년 떨어지고 있고 2026년 말까지 추가 하락이 전망되고 있어요. 호주도 똑같은 순서를 밟았습니다. 시드니에 중국 자본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여론조사에서 호주 국민 80% 이상이 중국 투자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지목했어요. 호주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더 강하게 나갔어요. 50개주 중 30개주가 중국인의 부동산 보유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연방의회에서는 적성국 국민의 농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밴쿠버, 시드니, 토론토 이 도시들이 먼저 당하고 먼저 규제하고 먼저 무너졌어요. 패턴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본 유입, 집값, 폭등, 규제 시작, 투매, 가격 붕괴. 그리고 지금 앞서간 도시들에서 벌어진 일이 서울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투기 자본의 성격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한국식 희망 회로가 없어요. 언젠가 오르겠지, 버티면 되겠지 이런 거액 없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기계적으로 손절 버튼을 누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는 돈이에요. 26년이 입주 물량이 바닥나는 역대급 공급 절벽이라고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논리죠. 근데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살람이 있어야 합니다. DSR 3단계가 그 살 사람을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공급이 아무리 줄어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못 오릅니다. 공급 감뭄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수요 파괴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대출을 풀어줄 수 있느냐? 아니, 그것도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하는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외통수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데이터가 90년대 초반 일본 도쿄의 버블 붕괴 직전과 놀랍도록 닮아 있거든요. 당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도쿄 부동산이 반토막 났어요. 거품이 거치는 속도는 거품이 낀 속도보다 항상 빠릅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5억 빠졌다고 덜컥 매수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바닥에 박혀서 진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냉정하게 지켜봐야자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진짜 바닥의 신호는 세 가지예요. 경매 낙찰가율 60%대 추락, 전세가율 60% 이상 회복, 신고가 거래 6개월 이상 실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가 진입 타이밍입니다. 중국 자본의 거품이 완전히 거친 뒤 헐갑에 나온 알짜 입질을 주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현금을 쥐고 준비하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 부동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인 자본이 수억씩 손절하면서 빠지고 있고 밴쿠버, 시드니, 토론토에서 벌어진 일이 서울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짜 바닥이 올 때까지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금이 줍줍 타이밍일까요? 부동산은 결국 공포가 지배할 때
냉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게임이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돈의 흐름을 읽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